두 분 보시기에 우리 사회 어른 계십니까 지금? 예전 어른 하면은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사회 큰 어른 하면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 다음에 보면 한기영직 목사님, 또 보면은 뭐 성철 큰 스님, 이런 큰 스님들이 뭐 요즘도 뭐 다 계십니다만은 예전만큼 크게 울림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도 적고, 예. 또 젊은 층이나 상대 쪽에서 어른으로 대접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그런 갈등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뭔가를 행해야 되잖아요. 예.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시는 분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또 그런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없다. 예. 그런 갈등 속에서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통상적으로 나라의 어른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어른 역할 하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전직 대통령을 어른을 생각하는 분도 계신가요? 아닙니까? 그분들 중에 형사 사건 연루 안 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서거하셨고, 예. 전직 대통령이 이 나라의 기준이 되신 분들이 있을까라는 정말 회의감이 드는데, 그분들을 어른으로 칭하는 분은 처음 뵀습니다. 예.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선 어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의 염을 가지고 보려면 사실은 사회에 그만큼 모순과 문제점이 아주 강렬하게 뭉쳐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저는요, 이 종편 프로그램에 나와서 비판도 하고 얘기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항상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과거만큼의 문제점이 응축되어 있는 세상은 아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존재할 만한 어떤 문제가 있는 어떤 사회적 기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정보 매체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 실시간으로 다 노출되고, 그래서 과거에 어른처럼 보였던 가령 박희태 의장님이라든지 뭐 전직 검찰총장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여성들 성추행이라든지 뭐 별의별 얘기들 다 돌아다니니까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돌아다니니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부님이나 사제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외국의 어떤 고위직 뭐 신부님이 무슨 아동 성추행을 했다 이런 내용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 특정인, 또 특정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문제점들이 다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세상이다. 저기 보면 예, 갈등 인식 지수에서 국민들이 갈등을 느끼는 것은 불행하게도 변호사님 말씀보다는 더 나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갈등이 좀 고조된다. 그래서 그런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추기경 님이 살아계셨다면 지난해 세월호 사태나 지금 이런 갈등에서 좀 더 나라가 중심이 잡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글쎄, 근데 이런 게 있죠. 옛날 어른들은 어른 노릇이랄까요? 어른 행세랄까요? 어른 하던 어른의 노릇을 하시기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사회 갈등도 뭐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몇몇 권위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봉합이 됐죠. 근데 요즘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시는 대로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까발려진 탓인지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권유를 잘 안 받아들여지죠.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누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작년에 세월호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세종대왕 황희정 스님이 와도 이거 해결 못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 칼럼, 논설에 사설에 나온 이야기인데 황희정 스님이 와도 돌아가신 황희정 스님이 와도 세종대왕이 나오셔도 그 문제를 갖다 깔끔하게 이 다기한 갈등을 갖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자체부터 전 세계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보다도 이 어떤 착함을 추구하는 신념 체계부터가 그렇게 큰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어른들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풍토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이 어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살아계시면 어른이라고 칭송받지 않았을까? 그분을 평가해 보면 사심이 없으시죠. 그 다음에 절제미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떤가요? 좌우 이념 속에서 종교인이 나오든 정치인이 나오든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거부터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사심이 없어도 중용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고요. 전직 대통령 우리나라 불행하게도 그렇지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책을 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들 하냐면 정치에 관심 있나?
정책 구심점에 다시 서고 싶나?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니까 소외되니까 좀 심심했나? 이런 언론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외국의 대통령처럼 퇴임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비친다고 저분이 정치에 관심 있나?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현상인데 우리가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분들이 대통령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좌우로 갈려서 인원 논쟁하게 바쁘고요. 그다음 비리에 연루되고 사심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른이 생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 풍토고 미디어 쪽에서의 우리가 한번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본다면은 미디어 쪽에서 어른을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속속들이 많이 파헤쳐 주는 경향도 좀 있지 않냐 싶고, 조금 전에 종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회고 이 절이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주말이 되면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놀러 가요, 이제는. 네? 근데 그런 풍토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자꾸 관심이 멀어져 가면서 자기 중심에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뭔가에 진짜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어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어른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생각만 가지고 어른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생각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행했는데 여러 가지 회고록도 쓰고 좋은 의지로 했는데 굳이 대통령 그만두신 지 2년, 3년 사이에 정치적 행위를 비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회고록을 쓰셔야 됐냐. 네. 그런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문화가 또 하나 있죠. 대통령이 한번 출마하시면 될 때까지 나오시잖아요. 정치계에서 은퇴하고 또 나오고. 끝까지 대통령이 되시고 깃발 딱 꽂아야 퇴임하시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퇴임하시고 나서 거기가 미련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존경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하열성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공감하는 게, 얼마 전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인가요?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얘기하셨죠. 우리 불교, 이제 그분 말씀이 불교가 지금 50년 동안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자성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셔서 뭐 스님 노릇을 우리가 제대로 했는지라는 표현을 했는지, 그것도 아까 행동이 없는 생각은 참 보면 존경받기 힘들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미디어도 반성할 부분이 많고요. 존경받는 어른들 저희가 만들어야 할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